안녕하세요. 동물 메디컬 센터 W 한방의 원장입니다. 오늘은 장종양이 있어서 저희 병원에 수술하기로 내원했던 환자고요. 수술한 다음에 조직검사에서 인테스티널 카시노마라 진단이 되었고 그 이후에 항암 치료를 했었던 환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하고 지금까지 한 4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입니다. 2022년 5월 13일 날에 3.5kg의 8년형 스페이드 피메일 포메라니아라는 견이 장내에 종양이 있다는 게 확인이 돼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의뢰해줬던 병원 원장님께서는 초음파를 전문적으로 전공하신 분이어서 초음파를 보다 보니까 12장 쪽에 장벽이 많이 비호되어 있는 게 확인이 돼서 일단 수술이 필요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내원 시 엑스레이 촬영해 봤을 때 이쪽 복부 전체의 이쪽의 디테일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VD 상에서도 이렇게 초음파를 봤는데요. 초음파에서는 12장, 특히 내림 12장 쪽에 이렇게 장벽이 많이 비호되어 있는 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똑같죠. 그리고 이거는 트랜스버스로 본 상황이고요. 근데 이 주위에 뭐가 있죠? 췌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보호자분과 상담을 하고 CT 촬영을 진행을 했네요. CT 찍었을 때 이렇게 뭐 여기가 위죠. 위 부분이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12장이 내려가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췌장이 있게 될 겁니다. 좀 더 진행된 걸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내림시장 쪽에 있는 종괴가 되게 많이 크네요. 사진 하나 더 보면 이렇게 좀 되고요. 요거를 시리얼하게 보기 위해서 동영상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좀 볼게요. 지금 보시면 앞뒤로 좀 왔다 갔다 할게요. 이 부분이 위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안 보이네. 잠깐만요. 이 부분이 위입니다. 여기가. 네, 좀 이동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위 유문부에서 이렇게 12자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따라가시면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있죠. 12장의 내림 12장이 거의 이제 확장되어 있던 게 조금씩 지나면서 작아지는 모습을 좀 보일 겁니다. 이 부분에서 확장됐던 장이 좁아지면서 정상적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이 부위에 즉 내림 12장 쪽에 종괴가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됐죠. 쭉 한번 지나가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외과팀에서 바로 수술이 들어갔고요. 수술상에서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장내에 있는 종괴에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게 췌장입니다. 췌장이 장 종양인데 붙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 이제 위, 유문부 쪽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절제해야 되고, 만약에 절제했던 장 문합을 하다가 이 췌장 있는 부분, 췌장, 그죠? 췌관? 판크레아스 덕트하고, 그다음 밀리락 덕트가 나오는 부분에 나중에 이 창상 치유가 되면서 협착이 돼서 막힐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췌장염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를 계속 좀 오래 해야 돼요. 예, 다른 쪽 반대에서 본 뷰이고, 여기서 보면 여기에 췌장이죠. 췌장이 지금 메스 있는 장 부위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잘 절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 부분이 아무래도 장 쪽 절제한 거고, 이쪽 췌장 쪽 잘 졸여서 잘라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술하면서 췌장 부위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췌장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고, 췌장염에 대한 치료 때문에 거의 한 2주 정도 입원했었던 것 같아요. 조직검사를 받았을 때 일단 인테스티널 칼시노마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일단 마취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러나 림파틱 또는 바스큘러 인베이전은 없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장 종양이라고 한다면 가장 많이 의심되는 건 림포마라든지 아니면 아데노카시노마 또는 레이오마요사르코마가 가장 많은 것들이라고 되고요. 그 외에 GIST라는 거 또는 레이오마요마 또는 플라즈마사이토마라든지 또는 아데노마
또는 아데노마토스 폴립, 여기 있죠. 아데노마토스 폴립. 다른 부위에서 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또는 드물게 오스테오사르코마가 있을 수 있고 칼시노이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PDS라고 하는 항암제 내성 검사도 같이 보냈어요. 여기서 보통 우리가 칼시노마 하면 독소로비진 계열 항암제를 많이 쓰잖아요. 사르코마 계열일 때 카보플라틴 사용하고. 근데 이 환자는 칼시노마가 나왔는데도 카보플라틴이 좀 높게 나온 상황이고요. 독시탁셀이라든지 또는 CCNU, 토세라닙 이런 것들이 높게 나왔어요. 근데 주사제를 먼저 써야 되기 때문에 독시탁셀 쓸까 카보플라틴 쓸까 하다가 일단 카보플라틴 먼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가 다 끝난, 즉 주사 항암제 치료가 끝난 다음에 토세라닙이라고 하는 표적 항암제로 유지를 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췌장염 때문에 좀 길게 동안 입원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퇴원하고 그 다음에 실밥 발사하고 하다 보니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래서 5월 30일 날 또 항암 1차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항암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카보플라틴 선택했고요. 카보플라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많은 부작용이 많지는 않죠. 뭐 골수라든 위장관 증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로는 위장관 보조제, 특히 이제 구토 억제제는 메로피더트, 그 다음에 항생제도 사용하면 됩니다. 또 혹시나 알러지 반응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클로로페니라면을 같이 한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수액 처치하고요. 그래서 항암 처치하러 오는 날은 일단 혈액 검사 있죠. 혈구랑 혈청 전화지역 검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액 처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 나온 거 보고 괜찮으면 1시간 후나 2시간 정도 있다가 전처치 약물 들어가면서 카보플라틴을 주사하게 됩니다. 지금 이 환자 카보플라틴을 주사할 때 용량은 보통 300mg/제곱미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270mg/제곱미터를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3, 4주에 한 번씩 정맥 주사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항암제 사용할 때 체표면적이기 때문에 체중을 체표면적으로 환산해야 되겠죠. 이 표를 많이 사용할 겁니다. 저도 제 블로그에 이 표를 올려놓기도 했고 사실 이제 몸무게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 3.5kg, 여기 있죠. 0.233으로 체표면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몸무게를 이제 계산하기 이제 귀찮으면 이거를 엑셀 작업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몸무게를 넣으면 자동적으로 BSA가 계산되게끔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카보플라틴 제품들은 ml당 10mg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은 15ml짜리랑 45ml짜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5ml짜리가 있어서 작은 개체에는 5ml짜리 사용하면 됐었는데 지금 5ml짜리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는 15ml짜리고 좀 큰 거는 45ml짜리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희석용액 대부분 생리식염수에다가 희석해서 ml에 0.5mg이 되게끔 희석을 합니다. 보통 한 20배라고 하는데 제가 동물 사용해서 20배까지는 좀 힘든 것 같고 한 5에서 10배 정도 희석해서 한 30분에서 60분에 걸쳐서 정맥 주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보플라틴은 이렇게 생긴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1차는 5월 30일, 2차는 6월 20일, 3차는 7월 12일, 그 다음에 4차, 5차, 6차까지 9월 26일 최근이죠. 최근에 6차까지 투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혈구 검사 결과들인데요. 일단 백혈구가 좀 증가되어 있었던 것들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백혈구는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뉴트로필을 봐야 되죠. 뉴트로필도 감소한 모습은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헤마토크리트도 정상 내에 유지되었고 혈소판 수치도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즉 항암 치료를 했다고 해서 본메로 서프레션이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270을 선택한 이유는 300mg/제곱미터 쳤을 때 백혈구 감소증을 동반하는 케이스 몇 개 있었기 때문에 일단 270으로 줄여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통 3주 간격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300mg 사용했을 때 3주 때에도 루코페니아가 발생하는 케이스들이 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300보다는 270을 선택해서 투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혈전학적 검사상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처음에 아밀라제나 리파제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건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거는 수술하면서 종괴가 있는 부위가 췌장 옆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니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 같고 그 위에는 식이랑 프로다이스트라는 보조제를 처방해 주면서 췌장 수치들은 많이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 6차 항암하러 왔을 때 수술 부위에 어떤 재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다행히 초음파상에서 메스는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처음 수술하고 조직검사 보냈을 때 마진이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한 부위에서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계속해서 체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6차까지 주사 항암제가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표적 항암제 또는 다른 종양이 재발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약물들을 계속 사용해서 재발되지 않게끔 평생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6차 항암제가 끝나는 4개월째까지 아직 재발은 되고 있지는 않았어요. 사실상 이런 칼시노마나 살코마 치료하면서 항암 치료하는 도중에도 종양이 다시 자라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 내성 검사했을 때 톨사라님이라고 하는 팔라디아가 감지성이 많이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팔라디아 가지고 장기적인 관리를 하자고 보자롭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팔라디아는 리셉터 타이로시 카이네이즈 이니비터죠. 동물용으로 나와 있는 표적 항암제에 허가되어 있는 유일한 표적 항암제고요. 사실 이거 말고 마스티닙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마스티닙은 또 좀 국내에서 구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사실 팔라디아도 국내에서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톱사라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처방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톱사라비는 처방에 초기에 나왔을 때는 3.25mg/kg을 주 3회 투여하는 것을 권장을 했지만 위장관 증상이라든지 다른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지금은 2.5에서 2.8mg/kg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 범위는 2.2에서 3.3mg/kg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제품은 10mg짜리, 15mg짜리, 50mg짜리 있습니다. 이 약을 갈아서 처방하지 말고 알약으로 처방을 하고, 가능하면 몸무게에 따라서 이 알약을 조합해서 처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구토와 설사, 식욕 감소, 기력 감소, 그다음에 호중구 감소, 기면,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위장관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4주 동안은 매주 혈구 검사라든지 또는 혈정학적 검사 또는 단백뇨, 특히 요 단백이 나오는지 UPC를 같이 검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주째까지 부작용이 없다면 그 다음부터는 4주마다 체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호중구 감소, 백혈구 감소증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통 항암 처치하면 호중구는 보통 2000개를 보잖아요. 근데 톱사라미는 1000개를 보는 것 같습니다. 1000개 이상이라는 괜찮지만 1000개 미만이면 감량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아티닌이 2.0 미만이면 그대로 유지하지만 2.0 이상이라면 감량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알부민, 이게 뭐 신장을 통해서 또는 위장을 통해서 손실되어 있기 때문에 1.5 미만인지를 많이 보라고 했고요. 또 헤마토크리트, 그 다음에 위장과 관련된 설사가 이틀 이내에 4번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미만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유지하지만 그 이상이라고 한다면 용량을 일단 투약을 일단 일시적으로 중지는 해야 됩니다. 이런 설명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직은 팔라디아를 처방한 건 아니고요. 요번 6차 항암 투여했기 때문에 3주 후에 재진한 다음에 그때부터 팔라디아를 좀 처방하려고 좀 계획 중입니다. 이 환자는 칼시노마로, 특히 인테스티널 칼시노마로 진단됐고 수술을 했습니다. 대신 수술 시에 좀 어려운 부위였어요. 왜냐? 췌장 바로 옆에 붙어 있었고 췌관이나 담관이 개구되는 부근에 일단 종양이 있던 환자입니다. 아마 종양을 제거한 장 절제술을 하고 단단문합을 한 다음에 이게 힐링되는 동안에 췌관이나 담관이 폐쇄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런 폐쇄는 없었고 단지 췌장염이 좀 오랫동안 갔었던 환자고, 그러다 보니까 항암 좀 늦게 들어가긴 했지만 항암 치료 6차까지 들어가는 항암 치료 스케줄이 끝날 때까지는 재발되지 않았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가 재발 없이 좀 오랫동안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